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논문은 블랙 VIP로 이제 블랙박스 비주얼 프롬프팅의 줄임말로 이제 비주얼 프롬프팅인데 모델을 이제 블랙박스인 상황일 때와 같은 이런 리얼리스틱한 상황을 가정해서 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한 논문이고요. 논문은 이제 CVPR 2023년에 투고된 논문이고 이제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논문이 투고되었습니다. 네. 순서를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기존의 이제 프롬프팅과 저번 세미나 때 설명한 이제 VPT와 이제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인 비주얼 프롬프팅이라는 개념을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 논문의 메소드,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롬프팅은 NLP에서 먼저 이제 출발한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라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어댑테이션을 할 때 좀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 학습을 하는 어떤 파라미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처음 이제 도입되었을 때는 사람은 이제 기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학습을 해서 이런 버스를 놓쳤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마스크에 해당하는 말을 사람은 쉽게 좀 안 좋은 느낌으로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하에 이런 프롬프팅 개념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 논문에서 처음 이제 나온 피규어인데 이제 기존 파인 튜닝 방법 그리고 비주얼 프롬프팅 방법 그리고 본 논문에 소개하는 블랙 VIP 방법인데 비전에서 여기 비주얼 프롬프팅에서는 모델을 프리징한 상태에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그 프롬프트를 여기서는 이미지로 설정을 해서 그 이미지를 직접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직접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본 논문을 소개하는 거는 이 모델을 블랙박스여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 없어서 이거를 이제 SPSA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프롬프팅 이 방법은 저번에 소개했던 것과 다르게 기존 이미지에서 그 프로즌 모델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이런 비주얼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런 비주얼 프롬프트에 어떤 이미지를 더해서 어떤 perturbed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애드버서리 어택과 비슷한 맥락, 거의 똑같은 방향인데 어떤 목적성만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 본 논문에서는 특이한 점은 그 이미지를 패딩의 형태로 학습을 해서 프롬프트를 패딩의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제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파인 튜닝 방법과 이제 차이점이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를 더해서 그 더한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성능을 높인다는 그런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은 이제 그 전 비주얼 프롬프팅 VP와 다르게 이거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만 한정해서 어떤 토큰을 프롬프트 형태로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 형태로 더해줌으로써 이제 이걸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프롬프팅은 이 VPT와 다르게 모델에 상관없이 이제 다 두루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블랙 VIP를 전체적인 이제 피규어의 모습인데,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오디네이터로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프롬프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성 요소고, 그리고 SPSA-GC 이 방법은 이제 블랙박스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한 방법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이벨루에이션에서 이미지에 이 비주얼 프롬프트 어떤 펄터베이션 이미지를 더해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이제 이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SPSA를 통해서 추후에 설명할 건데, 이 트리거 벡터와 이 디코더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어디네이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코어디네이터의 로스 펑션, 이제 러닝 오브젝티브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로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이 perturbed 이미지를 이제 코어디네이터에서 이제 기존 이미지에 perturbation을 더해서 perturbed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이제 하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이 로스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기존 전에 소개한 비주얼 프롬프팅과 어드버서리얼 어택 중 하나인 이제 어드버서리얼 리오거나이즈인데, 이 AR 방법과 다르게 비주얼 프롬프트 방법은 직접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이런 코어디네이터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방법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코어디네이터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오토 인코더 스타일인데, 인코더는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이제 프리트레인된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된 어떤 모델을 사용했고, 이 디코더는 좀 가벼운 토이 어떤 러너블 디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 프리트레인 모델을 썼냐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 라벨 슈퍼바이스드, 기존 그냥 슈퍼바이스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방법보다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 좀 더 로버스트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때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학습될 때 다양한 어떤 프리 태스크를 통해서 어떤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 로버스트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이게 너무 구하기가 쉽고 어도프트하기 쉽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이것도 자명한 이유인데, 러너블한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트리거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인코더에서 나온 어떤 피처 값 ZX에 트리거 벡터라고 어떤 학습 가능한 어떤 벡터를 추가로 해서, 기존 이 인코더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디멘전이 768이 나오고, 여기서 트리거 벡터가 디멘전이 800,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컨캣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3D 벡터 형태 32x7x7로 이제 리쉐입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코더에서 그 인스턴스별로 그 풍부하게 학습한 이런 피처를 더 트리거 벡터와 컨캣을 해서 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프롬프트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ZX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와 이제 트리거 벡터 세타 T를 컨캣을 해서 디코더에 들어가고, 이 디코더에서 나온 값에 이제 그 어드버서리 어택과 비슷하게 크기 값을 조절해주는 엡실론 값을 곱하고 이제 클리핑을 하는 형태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프롬프트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제 이거를 비주얼 프롬프팅을 블랙박스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서 이제 본 놈은 SPSA를
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먼저 SPSA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SPSA는 이제 식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는데, 로스 펑션, L은 로스 펑션이고, 여기서 델타 i가 어떤 민제로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어떤 랜덤 퍼터베이션 i번째 랜덤 퍼터베이션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어찌 보면 그 제로스 오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노이즈에 취약하고 수렴 속도가 좀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자들은 네스테로브 액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 NAG에서 영감을 받아 식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세타 i의 그 값이 좀 많이 쓰더라도 세타 i에 좀 수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이 과정을 SPSA GC라는 이제 최종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블랙박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블랙 VIP 알고리즘을 보면은 여기서 총 R번 이터레이션 하고, 이 과정은 비주얼 프롬프트를 만들고 펄터브드 이미지를 펄터브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펄터브드 이미지 로스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SPSA GC 방법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타 i는 디코더의 세타 d와 세타 t를 모두 이제 합쳐진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 목차인데요. 이 실험에서는 신세틱 데이터셋으로 이제 엠니스트를 좀 수정한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드 엠니스트, 로크 엠니스트인데, 바이어스드 엠니스트는 기존 테스트 이미지에서 어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예를 들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어떤 것의 로버스트니스성을 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정 확률로 배경의 색을 좀 바꾼 그런 데이터셋이고, 록 엠니스트는 어떤 이런 페이크 숫자와 진짜 숫자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크기 비율도 또 보통 1대1, 1대4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 위치, 로케이션 액노스틱 리코그네이션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셋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백본 모델은 비전 트랜스포머 빅 모델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모델은 그냥 클립에서 사용한 것대로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이어스드 엠니스트인데, 위에 거는 이 파라미터 세팅을 0.9로 두는 거고, 아래 거는 0.1로 둬서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다양한 게 나온 결과고, 그리고 이건 록 엠니스트 데이터셋인데, 위에는 이제 1대1 크기 사이즈 비율로 만든 거고, 아래는 이제 페이크 이미지를 4로 크게 해서 1대4로 만든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먼저 실험에서 비교를 했는데, 다양한 RGF 방법과 그리고 SPSA 방법, 그리고 이건 화이트 박스에서의 어떤 SGD 방법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SPSA에서 네스테로브 액셀러레이트 그레디언트에 에서 차가운 방법을 이제 추가한 SPSA GC가 이제 굉장히 좀 잘 수렴을 하고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잘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오른쪽에서는 이제 노이즈 크기가 커지더라도 다른 RGF와 기존 SPSA 방법에 비해서 좀 더 안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SPSHC를 쓴 비주얼 프롬프팅으로 이제 블랙박스인데 프롬프트 이미지를 기존에 하다시피 이미지에 직접 업데이트를 해서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이 블랙 VIP는 그 코오디네이터를 통해서 프롬프트 이미지를 생성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도 TSNSE도 보면은 좀 더 잘 분류를 클러스터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NMI로 이제 Normalize Mutual Information으로 서로 얼마나 서로 얼마나 서로 얼마나 잘 겹치는지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얼마나 상관 정도가 겹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블랙 VIP가 이제 잘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퓨샷 트랜스퍼 러닝에서의 이제 성능인데, 이제 총 14개의 벤치마크, 14개의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한 결과로 이제 블랙 VIP, 이것도 또 블랙 VIP와 그 위에 화이트 박스인 방법과 아래는 다 이제 블랙박스 방법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제 블랙박스의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좀 에버리지가 가장 잘 높은, 이런 성능이 좀 높은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오브젝트 로케이션 시프트를 이제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이제 비교한 건데, 이거는 신세틱 데이터셋, 전에 소개한 신세틱 데이터셋인 바이어스 엠니스트와 로크 엠니스트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비교한 건데, 이것도 바이어스 엠니스트는 오히려 화이트 박스인 BP보다 성능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몇 개 이제 존재하고, 비교적 이것도 다른 블랙박스에 비해서 성능이 다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얼만큼 이제 메모리를 차지하고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얼만큼 있는지를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화이트 박스에 비해서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현저히 이제 낮아지고, 그리고 픽 메모리도 이제 블랙 VIP는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얼마나 그 어텐션 맵이 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비교를 한 건데,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잘 물체가 있는 부분은 이제 물체가 있는 부분을 잘 두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물체가 아닌 부분을 어텐션을 할 때는 이렇게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잘 물체와 경계를 해서 잘 보이는 모습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VSHN 클리버라는 아까 14개의 벤치마크 중 2가지인데, 여기서는 쿼리에 따른 성능 지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같은 쿼리 대비 정확도가 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도 같은 쿼리 대비 높고, 이제 그 쿼리 수가 적더라도 굉장히 어큐러시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에뮬레이션 스터디인데, 이제 타겟 백본을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꼭 이제 그 본 논문에 소개한 거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쓴 이제 이 방법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했는데, 다양하게 레스넷 50도 이제 했고 했는데, 이제 에버리지 수치가 이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백본으로 썼을 때 가장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 알고리즘 제로스 올더 옵티메이저에서 알고리즘을 이제 코오디네이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에뮬레이션한 그런 방법인데, 이제 스크래치는 아예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인코더를 썼고, 이제 SUP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모드에서 한 프리트레인드 모드고, 이거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한 그 셀프 슈퍼바이즈 이미지넷 인코더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도 이제 SPSA, SPSA GC 방법에서 이렇게 나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소개한 이 블랙 VIP 가장 높음을 증명을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블랙박스 비주얼 프롬프팅이라는 거를 거의 본 논문에선 자기들이 최초로 이제 연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런 어떤 리얼리스틱한 상황에서도 이제 좀 잘 로버스트하게 어댑테이션을 하는 그런 블랙박스 방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어떤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SPSA GC 방법을 썼고, 그리고 또 프롬프트 이미지를 제너레이티브하게 만든 그런 방법이었고, 그리고 기존 VPT와 다르게 그 이미지를 직접 이것도 만듦으로써 좀 모델 구조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